호황민 그룹의 창립자였던 전 타인 회장의 장례식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언론사들도 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그동안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던 그의 외아들 쩐미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오랜만에 밟은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에 잠시 멈춰섰다.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조문을 하고 있었다. 미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 순간 그가 기억하던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강직했지만 가족 앞에서는 늘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그러나 민의 회상은 곧 현실로 끊어졌다. 그가 일어나자마자 한 여인이 조문객들 앞에 나섰다. 그녀는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단호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녀는 바로 민의 새어머니 응우엔 티한이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쩐타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렬했다. 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원래대로라면 아버지의 유언장은 법률 대리인인 푹 변호사가 공개해야 했으나 지금 이 자리에 푹 변호사는 보이지 않았다. 왜 푹 변호사가 없죠? 민이 질문하자 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푹 변호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민은 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한은 유언장을 꺼내들고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다. 쩐타인 회장님께서는 생전 남기신 모든 재산, 회사 지분, 그리고 경영권 일체를 배우자인 응우엔 티한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쩐민 군에게는 일정 금액의 생활비와 작은 부동산만을 남기기로 하셨습니다. 그 순간 민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유언장을 응시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러나 지금 유언장에는 그의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민이 놀란 표정으로 하늘 바라보자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이 당신 아버님의 뜻이었습니다. 힘들겠지만 받아들여야 해요. 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가 기억하던 아버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릴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 강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은 혼자서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 방 안은 여전히 그의 향기가 남아있었고 책장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영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민은 천천히 책장을 훑으며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책장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민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USB에 붙어있는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이것을 보아라. 민은 USB를 손에 쥐며 결심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 그에게 무언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쩐민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유언장에 남겨진 내용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호황민 그룹을 고스란히 새어머니인 한에게 남기고 정작 아들인 자신에게는 작은 부동산과 약간의 생활비만을 남겼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은 결심을 굳혔다. 아버지의 죽음과 유언장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는 아버지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쭈바의 집이었다. 쭈바는 어린 시절부터 민을 돌봐준 사람으로 그의 가족 같은 존재였다. 쭈바의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담벼락에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조금 기다린 후 쭈바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군,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나? 쭈바,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쭈바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을 안으로 들여보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은 놀랐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무슨 의미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병약해지셨는지, 그리고 유언장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주바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회장님이 원래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셨지. 몇 년 전만 해도 매일같이 운동하시고 사업도 정정하셨거든. 그런데 한 여사가 집에 들어온 뒤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 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 여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회장님이 드시는 약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건강보조제인 줄 알았지. 그런데 갈수록 약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하루에 몇 번씩 드시더군. 나는 이상해서 몇 번 여쭤봤는데 회장님은 그저 괜찮다고만 하셨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주바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는 몇 번 그 약 봉투를 본 적이 있어. 그때 거기엔 다이에저팸이라고 적혀 있었지. 민은 깜짝 놀랐다. 다이에저팸은 강력한 진정제이자 수면제로 오랜 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성과 정신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었다. 누가 그 약을 준 건가요? 주바는 주변을 살피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여사였다네. 그녀가 직접 약을 준비해서 회장님께 드렸어. 심지어 회장님이 거절할 때도 억지로 먹이곤 했지. 민은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뇌리에는 아버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이 창백해지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그저 나이가 들어 병약해진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다.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죠? 주바는 고개를 떨구며 답했다. 한 여사는 회장님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어. 병원에 갈 때도 직접 동행했고 의사와의 대화도 모두 그녀가 주도했지. 우리 집안 사람들은 회장님 방에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려웠다네. 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모든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 여사는 아버지를 고립시켰고 강력한 진정제를 사용하여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유언장을 변경하도록 만든 것이다. 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바의 손을 꼭 잡았다. 주바, 제가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밝혀낼게요.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주바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군, 회장님도 분명 그걸 원하실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돕겠다. 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그 모든 부정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그날 밤, 민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뜬 영상 속에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서명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이 맞지 않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한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다. 민은 화면을 응시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 민은 USB에 담긴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화면 속의 그의 아버지, 타인 회장은 확연히 건강이 악화된 모습이었다. 손은 떨리고 눈빛은 흐릿하며 종이에 서명하는 동작마저 불안정했다. 민은 화면 속에 비친 그 장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첫째, 그의 아버지가 서명할 때 뒤에 서 있던 사람은 분명히 응우엔 티안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서명하는 동안 은근히 그의 손을 이끌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작은 약병이 잡혀 있었고 영상이 끝날 때쯤 그 약병을 그의 차에 넣는 모습도 보였다. 둘째, 영상 속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날짜는 타인이 유언장을 변경한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민은 그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일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서명이 아니야. 아버지를 조종했던 거야.
민은 즉시 전화기를 들어 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푹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푹 변호사님, 저 민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푹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답했다. 알겠네. 예전 그곳으로 오게. 민은 차를 몰아 시내 외곽에 위치한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와 푹 변호사가 종종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던 곳이었다. 카페 안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고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푹 변호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다. 민은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이걸 봐주세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고 푹 변호사는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영상을 다 본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군. 민은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다. 예상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푹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나를 찾아오셨다. 그때 당신의 아버지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 하셨지. 너에게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넘기고 나머지 재산은 가족들에게 공정하게 나누겠다고 말이다. 민은 깜짝 놀랐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유언장은 한 여사에게 모든 게 넘어갔습니까? 푹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 아버지가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하던 시점부터 한 여사가 철저하게 그의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병원 방문도 그녀가 동행했고 약을 챙겨주는 것도 그녀였다. 내가 만나려고 해도 항상 이유를 대며 막았다네. 민은 두 손을 꽉 쥐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 여사는 그의 아버지가 유언장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의 건강을 악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게 만들었다. 푹 변호사님,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주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푹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선 그 USB의 영상을 법적으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복사해두고 병원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내 아버지의 정신 상태와 복용한 약물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거야. 그걸 바탕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민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의 잘못을 밝혀내겠습니다. 푹 변호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나는 내 편이야.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날 저녁, 민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다. 아버지의 병원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민의 요청을 간단히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요청은 환자의 법적 대리인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이라니요?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현재 법적 대리인은 응우엔 티안 씨입니다. 민은 굳은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있었다. 병원 기록, 법적 권한, 그리고 재산까지. 그러나 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주바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바, 도와주세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주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해보게, 민군. 한 여사가 아버지께 주던 약의 이름이 다이에저팸이라고 하셨죠? 혹시 집안에 그 약이 남아있는지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주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답했다. 알겠네.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겠네. 민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진실을 찾으라는 그 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주바는 민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민군,
집안에서 찾았다네. 그 약병, 아직 남아있더군. 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인가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은 곧장 차에 올라탔다. 쭈바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오래된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쭈바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약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접햄, 맞지? 쭈바가 약병을 내밀며 말했다. 민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여 살펴보았다. 라벨에는 복용 지시와 함께 발행일이 적혀 있었고 처방의사는 박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박사람. 이 사람은 누구죠? 민이 물었다. 쭈바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예전부터 다니던 개인 주치의야.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한 여사가 그 사람과 자주 만나는 걸 보았다네. 그때부터 약이 늘기 시작했지. 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처방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아버지를 조종하기 위해 사용된 약이라면. 쭈바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게다가 나는 몇 번 박사 람이 집에 방문했을 때 한 여사가 몰래 돈 봉투를 건네는 걸 본 적이 있다네. 그때는 그저 진료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수상해. 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다. 쭈바, 저와 함께 진실을 찾아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쭈바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군, 나는 언제나 내 편이네. 무엇이든 필요하면 말하게. 민은 그 길로 곧바로 박사람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건물이었다. 민은 접수처에 가서 차분하게 물었다. 박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접수원은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예약이 없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민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전 타인 회장의 아들, 전 민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그제야 접수원은 당황한 듯 안으로 연락을 했고 잠시 후 박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민군, 무슨 일로 찾아왔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박사람은 잠시 민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방으로 오게. 그들은 조용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은 약병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 약, 아버지에게 처방한 것이 맞습니까? 박사람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찾으며 답했다. 맞네. 회장님께서 불면증이 심하셨으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처방하셨죠? 심지어 매일 복용하도록 지시하셨더군요. 박사람은 민의 눈을 피하며 말을 돌렸다. 그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정된 것이네. 나는 그저 한 여사의 요청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일세. 민은 그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한 여사의 요청이요?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처방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군,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미 나는 깊이 얽혀버렸어. 민은 그의 두 손을 꽉 잡으며 강하게 말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만약 지금 침묵하신다면 그 죄는 평생 짊어지게 될 겁니다. 박사람은 민의 눈빛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한 여사가 찾아와서 큰 돈을 약속했고 나는 회장님께 강력한 진정제를 처방하기 시작했지. 매달 약의 용량을 늘리라는 지시도 그 여사에게 받았네. 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맞춰졌다. 아버지가 건강을 잃어가던 이유, 판단력을 잃고 유언장을 변경했던 이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박사님, 제가 도울 테니 함께 진실을 밝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사람은 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가진 자료들을 넘기겠다. 그리고 증언하겠다. 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날 밤, 미는 박사 람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약물 처방 기록, 메모장에 적힌 복용일지, 그리고 한 여사와의 문자 내역들. 모든 증거가 이제 그의 손안에 있었다. 미는 결심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였다. 박사 람에게서 받은 증거 자료를 손에 쥔 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할 때였다. 그는 곧바로 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죠. 푹 변호사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좋다. 내일 아침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자. 다음 날, 하노이 시내에 위치한 법원 앞은 기자들과 사람들로 붐볐다. 호황민 그룹의 상속 분쟁 소식은 이미 언론에 퍼졌고, 재벌 가문의 내부 갈등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미는 법원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옆에는 푹 변호사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민군, 긴장하지 말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이네. 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밝혀내겠습니다. 그들은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넓은 법정 한가운데에 놓인 긴 테이블, 그리고 양측의 변호사들이 나란히 앉았다. 그 반대편에 앉아있는 응우엔 티안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민을 무시한 채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의 법률팀을 대표해 푹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서류를 정리한 뒤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는 전 타인 회장님의 유언장이 조작되었으며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서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저희는 그의 주치의였던 박사 람으로부터 받은 처방 기록과 약물 남용에 대한 증언을 제출하겠습니다. 푹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판사에게 넘겼다. 그 안에는 다이에저팸의 처방 기록, 복용일지, 그리고 한 여사와의 대화 기록이 담겨 있었다. 판사는 자료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눈썹을 찡그렸다. 이 약물들은 모두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매일 복용할 경우 판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박사람, 이 약을 처방하신 게 맞습니까? 박사람은 증인석에 서서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환자가 아닌 그의 보호자, 응우엔 티안 씨로부터 받았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고 미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이 첫 번째 증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한 여사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다. 반대합니다. 보호자가 약을 요청했다고 해서 환자가 강제로 복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다이에저팸은 합법적인 진정제로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푹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죠. 그는 노트북을 연결해 법정 스크린에 USB에 담긴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는 전 타인 회장이 유언장에 서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빛은 흐릿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이끄는 사람은 바로 응우엔 티안이었다. 법정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미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다물지 않았다. 푹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다. 이 영상은 회장님이 유언장을 서명하던 당일의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완전히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응우엔 티안 씨는 그의 손을 이끌며 서명을 강요했고 약병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 여사를 바라보았다. 한 씨,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해 보시죠. 한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원하셔서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본인의 뜻을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푹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는 쭈바가 넘겨준 약병과 처방 기록을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다. 여기에는 응우엔 티안 씨가 직접 다이에저팸을 과다하게 처방받고 회장님께 강제로 복용시킨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 기록을 통해 그녀가 주기적으로 박사람과 만나 약물 사용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겨보았다. 응우엔 티안 씨,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한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가 다급하게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미는 두 눈을 부릅뜨며 한 여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제 아버지를 해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민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법정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민은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법정 안의 긴장감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확신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푹 변호사가 민의 곁으로 다가왔다. 민군, 이제 중요한 고비를 넘겼네. 다음 증인은 사건의 전환점이 될 거야. 다음 증인, 누구죠? 푹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일세. 바로 쭈바. 민의 눈이 커졌다. 쭈바가 증언대에 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응우엔 티안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식으로 쩐타인 회장을 통제했는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휴정 시간이 끝나고 법정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증인석에 오른 사람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쭈바였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푹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쭈바 씨, 당신은 호황민 그룹의 창립자인 쩐타인 회장님 댁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지요? 쭈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25년 동안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응우엔 티안 여사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판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푹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 그때 회장님께서는 어떤 상태였나요? 쭈바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셨고 식사도 잘 챙기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한 여사가 회장님의 식사와 약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회장님은 점점 기력이 약해지셨고 정신도 흐릿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푹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했다. 한 여사가 직접 약을 챙기셨다고 하셨죠? 혹시 그 약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쭈바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펼쳤다. 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약병에 다이에저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말을 듣고 이마를 찌푸렸다. 다이에저팸이라면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장기간 복용 시 정신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지요. 응우엔 티안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약이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푹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쩐타인 회장님의 병원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과도한 다이에저팸 처방이 명시되어 있으며 매달 약물의 양이 증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응우엔 티안 씨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판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한 씨, 이에 대해 해명해 보시겠습니까? 한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잠을 못 이루셔서 제가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때 푹 변호사가 한 가지 녹취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쩐타인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직접 남기신 음성 메시지입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분명히 쩐타인 회장의 것이었다. 미나, 내가 이걸 들을 때쯤 나는 옆에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힘이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한 여사를 조심해라.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법정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미는 눈을 감으며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진실을 전하고 있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한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조작하고 정신적 혼란을 유도해 유언장을 변경하게 만들었습니까? 한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변호사는 당황한 듯 그녀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푹 변호사는 마무리하듯 말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쩐타인 회장님께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 유언장을 조작한 정황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응우엔 티안 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법정은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재판은 종료되었다. 미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푹 변호사는 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민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판결이었다.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최종 판결을 앞둔 날, 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호황민 그룹의 직원들, 심지어는 지역사회의 사람들까지 모두 이 소송의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그만큼 쩐타인 회장의 유산 분쟁은 큰 이슈였고 민은 오늘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졌다. 민은 법정으로 들어서며 주변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푹 변호사는 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민군,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 준비됐나? 네, 변호사님. 오늘 반드시 끝을 봐야죠. 법정 안에 들어서자 응우엔 티안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그러나 민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오늘은 쩐타인 회장님의 유언장 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먼저 원고 측의 최종 진술을 듣겠습니다. 푹 변호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자료를 정리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는 그동안 응우엔 티안 씨가 쩐타인 회장님의 정신을 조작하기 위해 약물을 남용했고 그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치의였던 박사람의 증언, 약물 처방 기록,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안을 둘러보았다. 쩐타인 회장님은 평생을 바쳐 호황민 그룹을 키워오신 분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왜곡되고 조작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푹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그제야 판사는 고개를 돌려 응우엔 티안의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피고 측의 최종 진술을 듣겠습니다. 응우엔 티안의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에 섰다. 그는 꽤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단순한 억측일 뿐입니다. 다이에저팸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합법적인 약물이며 쩐타인 회장님께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셨기 때문에 처방된 것입니다. 그분이 유언장을 작성하신 것은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이는 여러 증인들에 의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강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리고 원고 측이 제출한 녹취 파일, 그것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어진 자료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안은 순간적으로 술렁거렸다. 민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응우엔 티안의 변호사는 예상대로 공격적인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푹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변호사님, 지금 그걸 꺼내줘. 푹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푹 변호사는 판사에게 정중히 요청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 타인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하신 친필 유서입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응우엔 티안은 갑작스러운 자료 제출에 당황한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푹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봉인된 서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전 타인 회장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유서가 있었다. 나는 내 아들, 전 민에게 모든 회사를 물려준다. 응우엔 티안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 그녀를 조심하라. 판사는 그 문서를 주에 깊게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가의 필적 감정 결과 이 문서는 확실히 전 타인 회장님의 친필로 확인되었습니다. 응우엔 티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된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나 법정안은 이미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법정은 원고 측의 증거와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응우엔 티안 씨는 전 타인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악화시키고 유언장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친필 유서는 정식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민은 눈을 감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최종 판결은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정 해산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푹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다. 민군, 해냈네.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어. 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이제 남은 것은 최종 판결뿐이었다. 최종 판결일이 밝았다. 하노이 법원 앞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호황민 그룹의 상속 분쟁과 응우엔 티안의 혐의는 연일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쩐민은 법정에 들어서며 굳건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옆에는 푹 변호사가 함께했고 민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민군,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긴 싸움이었다.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변호사님. 오늘로써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법정 안에 자리를 잡고 앉자 조금 후 응우엔 티안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피곤함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두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듯한 모습이 민의 눈에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최종 판결을 읽어내려갔다. 본법정은 전 타인 회장님의 유언장 조작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응우엔 티안 피고인은 회장님의 정신적 상태를 악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고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유언장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순간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서 판사의 말을 경청했다. 이에 따라 응우엔 티안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회장님의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되며 새로운 상속 절차는 전 민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며 재판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응우엔 티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았다. 경찰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 미안하다. 나는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섰다. 행복을 원했던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누군가를 짓밟아서는 안 되죠. 제 아버지는 당신을 믿었고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응우엔 티아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회장님이 날 믿어줬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경찰이 그녀를 데리고 법정을 나서자 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증오와 분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푹 변호사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민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아버지의 명예도 회사도 되찾았네. 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네요. 변호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건 당연한 거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상처가 곧바로 아물지는 않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다. 어릴 적 그를 어깨에 태우고 뛰어다니며 웃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날 저녁 민은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다. 주변에는 노란 국화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며 꽃잎을 흔들고 있었다. 민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인사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도 회사도 모두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강해질 겁니다. 그는 천천히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묘지에 잠시 머물며 그는 많은 생각을 했다.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지난 시간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밤낮 없이 싸웠던 날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은 결심했다. 호황민 그룹을 아버지가 꿈꾸던 모습으로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욕심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의 그의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었다. 쩐민이 호황민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날, 회사 본사는 수많은 미디어와 기자들로 북적였다. 호황민 그룹은 쩐타인 회장의 리더십 아래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지만 지난 몇 년간 내부 갈등과 유언장 조작 사건으로 인해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였다. 민은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 위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호황민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 역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 쩐타인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다. 호황민 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의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민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를 촬영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은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였던 쩐타인 회장이 수십 년 동안 진무를 보던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나무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오래된 가죽 공책이 놓여 있었다. 민은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다. 공책의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정직함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민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은 본격적으로 호황민 그룹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첫 번째로 그가 내린 결정은 내부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였다. 그는 모든 거래 내역과 회계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과거 응우엔 티안이 불법적으로 조작했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푹 변호사와 함께 민은 빠르게 움직였다. 호황민 그룹의 자산 중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기록이 발견되었고 그 돈이 응우엔 티안의 계좌로 흘러간 증거를 확보했다. 민은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패 관행이 드러났다. 또한 민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과거에 존재했던 권위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 문화를 구축해 나갔다. 그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호황민 그룹의 주가는 점차 회복되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되살아났다. 언론에서도 그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가는 모습이 대서특필되었다. 하루는 민이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었다. 바로 쭈바였다. 그는 여전히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쭈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쭈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군 덕분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네. 회사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 민은 쭈바를 의자에 앉히며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회사와 쩐타인 회장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누었다. 민군,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고 있구나. 회장님도 하늘에서 무척 기뻐하실 거야. 쭈바의 말에 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쭈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호황민 그룹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쭈바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호황민 그룹은 다시 빛날 거야. 민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다. 호황민 그룹을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그것이 그의 아버지 쩐타인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진정한 존경의 표시이자 그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다. 쩐민은 호황민 그룹의 회장으로서 자리 잡은 지 반년이 지나 있었다. 그동안 그는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 구조를 정비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진심과 투명한 경영 방침 덕분에 호황민 그룹은 서서히 옛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민이 회장실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들이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회의 준비 철저히 해주세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여러 명의 해외 투자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호황민 그룹의 회장이 바뀌면서 회사의 비전과 경영 방향에 대해 직접 듣고 싶어 했다. 민은 단상에 서서 서류를 펼쳤다. 여러분, 호황민 그룹은 이제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명한 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은 차분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첫째, 기존 사업의 구조 개편입니다.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내부 감사 강화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지역 사회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발표를 듣던 한 해외 투자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다. 회장님, 과거 내부 문제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크게 손상된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회복할 계획이십니까? 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신뢰를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내부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모든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호황민 그룹이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진정성 있는 답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한 투자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회장님의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할 기회가 많기를 바랍니다. 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민은 회장실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푹 변호사의 이름이 떴다. 네, 변호사님. 푹 변호사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민군, 드디어 해외로 유출된 자산이 완전히 회수됐네. 법적 절차도 모두 끝났고 호황민 그룹의 명의로 다시 등록됐다네. 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덕분입니다. 변호사님. 푹 변호사는 웃음소리와 함께 말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이젠 진짜 시작일세. 전화를 끊고 나서 민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호황민 그룹의 건물이 우뚝 솟아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겠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며칠 후 민은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전 타인 장학재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 몇 명이 민을 반갑게 맞이했다. 회장님, 저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민은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이 순간이야말로 아버지가 바라던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호황민 그룹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환호 속에서 민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며 실천하겠다고. 그날 저녁, 민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단정한 양복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정직하고 강직한 리더로서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가치와 신념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민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이제 호황민 그룹은 다시 시작을 알렸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길이었다. 민은 그 길의 선두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